오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110개 국정과제가 새롭게 발표되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하나씩 정책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요 정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요.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입니다.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정책 보겠습니다.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로 경제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정책 볼까요? 하늘과 땅,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각 정책의 관련주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보고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은요, 대선 열흘 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임을 감안을 해서 2월 28일 종가부터 5월 9일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 탄소 중립 정책부터 팩트체크 시작해보죠. 이 새 정부 출범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원료, 이 탄산칼륨, 글로벌 시장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대표 관련주로 묶이는 유니드의 상승률이 30% 올랐고요. 풍력주 CS윈드는 무려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정책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관련주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지 하나씩 팩트체크 해볼까요? 네. 자, 정책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있다고 보아지는데 상당히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제 목표로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대응위에서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녹색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서 녹색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 효과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나 감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겠고요. 결국은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인 지금 정책들이 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느냐 그렇진 않고요. 일정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특히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보면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 OCI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겠죠.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도 관련이 있고요. 아까 나왔듯이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도 연결이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좀 올려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하나솔루션, 한화, OCI, 현대, 기아차 상대적으로 지금 적정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으로 따지면 뭐니 해도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가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과의 거리가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련주들을 보고 있으면 캐네디안 솔라라든지 진코홀딩스, 다초뉴 에너지, 보리협업, 윤기실리콘 대부분 다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미국 쪽에서도 엠페즈 에너지라든지 선코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그만큼 성장 산업이고 종목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우리는 이런 ETF, TAN이라는 ETF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 안에서는 태양광 관련주와 완성차 관련주의 상승 여력도 여전히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정책 원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연결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때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원전주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테마 안에서는요, 이 대장주격인 한신기계가 무려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SMR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진 같은 종목이 50% 넘게 올랐고, 원자력 발전소 감시, 제어 공급을 하는 우리 기술은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총 상승률은 24.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원전주 정책 기대감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주가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는 없는지 지금부터 눈여겨볼 만한 찐 수혜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년 전에 중소형 원전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원형의 생태계를 구성까지는 시간이 좀 충분히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주가 턴어라운드 신호는 나왔지만 아직 변동성 구간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위원회가 원전 수출국을 신설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최근 원전 관련 이슈들이 좀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들이 이어지는 한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 리스크,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는 해당 정책을 백지화하는 건데, 하지만 워낙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외적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절대로 정부에서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서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혜주는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름은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고요. 매출 증대 그리고 비용 절감하면서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두산 퓨어셀 이번 연결 편입한 효과도 분명히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 8월달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투자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사업 부분 매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업사이드는 현재 전일 기준으로 3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좀 주가 탄력이 아쉬웠던 두산에너빌리티 찐 수혜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정책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 경제 재도약을 선언을 했는데요. 대표 관련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겠죠. 워낙 지수 종목이다 보니 대외적인 악재와 외국인의 수급 이탈 속에서 지난 50일간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공들이고 있는 이 메모리 파운드리 쪽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는 원익 QNC가 총 50일간 2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과연 반도체주들은 정책에 따라 얼마나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옥석가리기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 바로 좀 진단 좀 내려주시죠. 네. 자, 우선 정책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지금 과제와 목표 부분을 놓고 보면은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이 격차를 창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찐수혜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성장 기반 마련, 그리고 또 반도체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격차를 벌리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또 가장 필수가 뭐죠? 인재 양성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작게 잡으셨어요. 보니까 보면은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 자, 이건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겨우 5% 성장률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안 되죠. 예,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를 계속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저희는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시가총액
주부들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스, 원익 IPS의 지금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라고 하면 저평가 현상이 너무나 극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금 많은 시각이 있는데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여전히 23%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이면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반도체는 이것에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어드밴티스트, ASML 다 보시면 물론 파운드리도 있지만 사실 장비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메모리와 장비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매력도에 대해서도 정책 매력도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찐수혜주는 또 국내 정책 관련해서 SK하이닉스를 골라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볼 정책은 바로 성장 인프라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UAM을 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UAM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터미널도 마련하고 노선을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 같은 소식에 벳셀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죠. 지난 50거래일간 46% 넘게 상승률을 보였고요. 제주 지역 드론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인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은 최근 흐름 견조합니다. 2월 말부터는요 22% 올랐습니다. 자, 관련주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기 내에 정책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 네, 인프라 관련 제가 전체 110가지 정도 정책을 보니까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약속 8번째, 38, 39, 40번째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그리고 2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그리고 3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교통 물류 체계 구축인데 일단 첫 번째 38번은 메가시티 스마트 시티 관련이고요. 39번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관련이고 40번은 친환경 선박 관련으로 좀 엮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여력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 관련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 수도권의 경제 인구 집중 심화 현상을 좀 해결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디테일한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관련 정책이 본격 시작하는 그런 시점쯤 되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의문부를 달고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과 세종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설정 후에 초광역권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비를 절감을 하고 경감을 시키고 수도권 30분 그리고 메가시티는 1시간 그리고 전국 2시간 이내에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임기 내 정책 실현 가능성 일단 저는 한 5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에 대한 부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정권 수십 년 동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 뭔가 해결이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딱 50%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수혜주 첫 번째 메가시티와 스마트시티 관련 수혜주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이제 재무 상황이 좀 괜찮은 기업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비츠로테크고요. 잘 아시는 대로 전력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544억 원이고요. 자본 총계 3,164억 원 소폭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은 43%, 유보 비율은 1,495%이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통 인프라 관련주는 보통 GTX 관련주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있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다 살펴보니까 일단 재무 구조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은 기업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에 따라 가지고 오르고 내릴 만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여러분들께 이거는 같이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더 지켜보고 제가 추후에 만약 좀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실 만한 종목이 리스트업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친환경 선박 관련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국카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기업이죠. 최근에 소개해드리고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탄소 섬유 그리고 합성
수지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NG 운반선 화물창 핵심 부품이라고 하죠. 이제 인스톨레이션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특히나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슈에 엮여 있기 때문에 본 기업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악재 속에 시장 여전히 힘든데요. 110개 국정과제가 발표된 만큼 좀 꼼꼼하게 실현 가능성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책 팩트체크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